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오후 10시 2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19,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 중입니다. 좀 이따가 영상 끝나고 나스닥이랑 한번 관찰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또 환율이 좀 많이 튀었고 조금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썩 긍정적이진 않지만 비트 나름대로는 지금 19,000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건데 진짜로 의외로 19,000에서 오히려 비트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괜찮나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그 어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거는 조금 가져가시되,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왜냐면 이제 이번 이제 뭐 끝이 아니라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 해서도 분위기가 굳이 베팅하자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좀 이렇게 가능성 열어둔다면 여기서 이제 진짜 계속 지키느냐 혹은 뭐 한 번 정도 뚫리느냐 라고 이제 무게를 준다면 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그걸로 보시고요. 지금 이거 얘기부터 할게요. 환율이 지금 오늘 많이도 또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마디 드리자면은, 환율도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조정 다 이제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뭐 내년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 이제 환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 이제 평균 상승은 좀 있을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 너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오르는 그 가능성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살짝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뭐 영영 안 한다 는 아닐 거 아니에요. 원화로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지금 당장 뭐 몇십 프로씩 바꿔라 이게 아니라 진짜 조금씩 한 뭐 1%? 1% 안 되게 뭐 0.5%이 정도씩이라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 매매하듯이 코인도 한 번에 팔려면 못 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손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옮기려고 하면 뭔가 아깝단 말이야. 김프가 뭔가 꼈을 때 한 번에 다 옮기고 싶고, 혹은 뭐 원화 그 지금 환율이 조금 더 팍 튈 때 다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코팍스가 이제 수수료가 공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USD 코인을 가지고 코팍스에 입금을 시켜서 요거에 이제 좀 걸어 두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환율 그리고 김프 가격대에 맞춰 가지고 체결이 돼요. 근데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옮기기에 굉장히 좀 좋은 액수로다가 이제 체결이 되는데, 수수료가 이제 10월 달부터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만약에 나는 이제 뭐 바이낸스나 FTX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환율을 좀 먹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업비트나 빗썸으로 옮겨가지고 파는 거에 대한 좀 리스크라든지 뭐 변동성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게 좀 아까우신 분들은 그 박스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좀 매도를 깔짝깔짝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0.5%씩이라도 뭐 일주일에 뭐 0.5%씩 그 정도도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매도하는 버릇을 좀 들이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수수료가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환율을 좀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내고 싶다, 근데 언제부터 모르겠다, 언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방법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벤트 때문에 좀 썼어요, 그 박스를.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렇게 조금씩 소액으로 매도를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 같이 볼 게 있는데, 이따 요거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간별로 사이클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요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비슷한 형태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13년, 14년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볼게요. 그때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조정 국면이 430일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저번 사이클, 그러니까 17, 18년도 사이클 때는 346일 정도가 요 이제 하단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에서 행보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진행 중인데 지금 벌써 388일 정도가 됐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요걸 조금 높게 잡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사이클 상으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게 평균이 뭐 거의 한 400이라고 치면 400 몇이라고 치면은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 사이클용이고 매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얼추 매크로도 요때쯤이면 좀 안 좋아져서 진짜 바닥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사이클이라든지 온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로도 좀 바닥을 향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런 포인트마다 좀 분할로 크게 들어가시는 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뭘 보려고 했냐면은 요거 한번 볼라 했어요. 뭐냐면 화면을 꺼맣게 해놓고 봅시다. 이거 제가 간략하게 써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이번 사이클에 좀 굉장히 핫했던 섹션을 이제 전체에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메이저 레이어 1,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상위 뭐라고 해야 될까, 레이어 1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한 좀 레이어 1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어 2 있었죠. 그리고 뭐 국내 대기업, 그러니까 김치코인에서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친구들, 그리고 뭐 밈코인, 뭐 다오 쪽 있었고, 웹3 조금 있었고, 근데 웹3는 조금 이제 갈래가 여러 개죠.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덱스라든지 뭐 메타버스 게임, 뭐 P2E 같은 경우가 되겠죠. NFT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좀 테마주처럼 좀 뭐 세군율 관련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음 사이클에서 좀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런 섹션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상승력이 있을지, 잠재력이 있는 코인들일지 대충 있을 만한 애들한테 좀 넣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아실 거예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이더, 뭐 넘사벽이었고, 그리고 뭐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폴카닷, 아톰, 에이다 정도가 좀 제 기준에서 메이저 레이어 1이었었거든요. 아톰은 조금 낮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분부도 있었다. 분부도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루나는 날라갔죠. 루나는 사라졌고 사요나라 했고, 사실상 아발란체도 조금 다음 사이클에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고, 얘네는 그 어떤 메타를 따라온 속도 너무 느리다. 이런 애들은 트렌디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제 애진작에 좀 삭제를 해서 추천드리지 않았었던 폴카닷이었는데, 지금 가격만 봐도 폴카닷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아톰 같은 경우가 아톰이 오히려 뭐 이제 그 뭐야, 코스모스 아톰 버전 2 해가지고 막 최근 막 뜨고 가격적으로도 바닥을 굉장히 많이 지켜주고 올라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가 좀 뭔가 넓혀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17년 사이클부터 오랫동안 이제 좀 있었던 약간 그런 친구인데, 에이다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UDC를 갔다 오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진짜 최악의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UDC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에이다 그 섹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답이 없었어요. 에이다는 과감하게 삭제를 할 거고, 대신에 뭐 가격적으로는 이제 뭐 한번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았었던 적이 두 번이나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비트코인 뭐 ETF 뭐 10만 달러 뭐 100만 달러 내지는 뭐 다음에 진짜 그런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에이다가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잠재력이 있고 계속해서 따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17년의 이더 그리고 21년의 이더가 이제 솔라나로 치면은 이제 이번이 17년의 이더였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우리 수학 시간에 왜 17이더 17이더가 21솔 라나는 21이더 25솔 라나 이런 느낌이죠. 이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아직 조금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막 지금 막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솔라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결국에 개발 계속 되고 어떤 백허들이라든지 이런 지지 세력 어떤 그런 커뮤니티만 결속력 있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또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더 같은 경우도 17년 때 무너지고 나서 이더가 막 9만원 8만원 깨질 때 진짜 이더 끝인 줄 알았어요. 뭐 진짜 이더도 그런 코인이 있고 뭐 그랬었구나. 왜냐면 전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원화 기준으로 뭐 김프가 높긴 했습니다만 원화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97%까지도 찍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도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앱토스라든지 스위 이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분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스위랑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4분기에다가 이제 메인넷 릴리즈가 예약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뭐 계획이니까 밀릴 수도 있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는 뭐 12월에 코인이 나온다 라는 등의 이제 또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IONPC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마이너 L1 이 정도에 좀 속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코스모스 아톰 이제 버전 2 뭐 이런 이슈가 있고 스타크넷이라든지 뭐 레이어 제로라든지 뭐 GK라든지 이런 친구들 L2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저브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었던 코인인데 이번에 뭐 메인넷이 나오네요. 아직도 없었나 이 메인넷이? 리저브라이트가 제 기억에 그 후오비 프라임 출신이거든요. 그때 세 번째 기수였나?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대박 났었던 코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때 이거 상장 가격이 0.001이에요. 거의 0.001 정도 되는데 더 밑인가?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뭐 몇 배? 0.001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다가 사이클 타고 이렇게 올라갔었죠. 거의 뭐 100배 정도 올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이쯤에서 대충 팔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쯤에 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했었는데 리저브라이트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BT가 조금 오르네요. 좋나봐요 분위기가. 그리고 아까 이어서 하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부 같은 경우는 조금 깍두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에 바이낸스의 지금 지위가 유지가 될까 혹은 상승을 할까 혹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서양 세력의 이런 좀 벽에 부딪혀가지고 하락을 할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 하지만 저는 좀 응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이너 L1으로 가면은 이제
뭐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보셨다시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좀 대표적이었던 게 뭐 니어, 하모니, 엘론드, 플로우, 팬텀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제가 뭐 알 수 없죠.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얘들인데 어쨌든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L1 타이틀을 달고 일을 열심히 하고, 내지는 기술이 좋던지 일을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 뭐 런치패드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코인리스트 같이 좀 인증된 그런 곳으로 데뷔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내지는 어떤 조금 이 하이프를 많이 받은 개발자나 이런 대표들이 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좀 친구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뭐 다 주워 먹지 마시고, 좀 이런 포지션으로 충분히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이제 매틱이 좀 많이 흥했었죠. 매틱이 진짜 많이 흥했었는데 상승률이 진짜 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번에 UDC에서도 보니까 확실히 좀 잘 된 얘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한테는 어쨌든 뭐 UDC 이런 것도 뭐 그냥 하나의 컨퍼런스라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그거가 일부거든요. 그 일부를 우리는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왜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라든지 매틱,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 솔라나, 매틱, 그리고 저거 존마탱, 스테픈이었는데, 제가 스테픈을 제일 기억에 남게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애들이 보면은 쟤네는 왜 잘 됐는지 알겠다. 그럼 발표하는 것만 봐도, 준비하는 것만 봐도 왜 잘 됐는지 알겠고, 뭐 앞으로 잘 될지 이거는 떠나서 왜 잘 되는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틱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이미터블 X, 뭐 아비스럼 출시가 아직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친구들이 레이어 2로도 계속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직 추가 안 된 애들이 많죠.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이런 친구들은 아직 뭐 제 이론 중에 그 생애주기 이론에 해당되지 않은, 좀 아직 주름이 자글자글 끼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친구들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강할 수 있다. 시체도 없고 그런 퍼포먼스가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 김치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뭐 클레이라든지 위믹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요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여기에다가 좀 넣어야 될 만한 게 이제 보라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저는 이제 한번 해먹은 좀 설거지 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클레이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좀 많이들 정보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기업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투자할 마음은 없고요. 원래도 뭐 별로 하지 않았고 먹고 잘 뺐습니다만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여기랑 좀 비교되는 건 오히려 현대죠. 현대라든지 뭐 라인, 네이버 그 라인 코인 같은 친구들은 오히려 좀 초반에 좀 떴다가 좀 망한 케이스. 라인은 뭐 좀 별개고, 얘가 여기로 가야겠죠. 현대 같은 경우 조금 애매했었죠. 왜냐면은 나름 뭐 현대라고 해가지고 뭐 들어갔었는데, H닥이죠. H닥 코인 이름은. 근데 조금 보여주나 싶었는데, 뭐 라이즌으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리브랜딩 하면서 보여주나 싶었는데 조금 애매해졌었고, 여기에 이제 좀 해당될 수 있는 친구들이 누누이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뭐 SK 아직 출시되지 않은 SK, 뭐 마블엑스, 뭐 컴투스, LG 같은 경우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근데 진짜 오히려 이렇게 좀 기대되는, 저는 SK, LG가 기대되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좀 사업부가 오히려 주목을 못 해주는 거죠. 이런 대기업에서 블록체인 사업부에 대한 뭔가 그런 포커싱이 안 되면 오히려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에서 그냥 올인하는 느낌으로 키우는 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 힘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르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고만 하면 저점에 잘 주었을 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갑자기 힘드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지라던 시바이누 이런 애들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승이 있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요거 말고도 뭐 사모예드 라든지 뭐 많이 있었죠. 요건 약간 도박 느낌의 좀 그런 코인이었죠. 도박 느낌의 좀 섹션이었고, 뭐 도지는 어떻게 보면 또 일론의 슐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떴었던 거고, 도지 덕분에 시바가 좀 떴었고, 얘네들 뜨니까 사모가 나와서 솔라나 쪽으로 민코인 타이틀 달고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루나 클래식이 약간 좀 밈코인화 돼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보시면은 그거 링크가 어디 갔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소각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민코인도 충분히 뭐가 나올만하다, 하나가 좀 더 나올만하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오 같은 경우는 다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죠. 다오가 뭐 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다오도.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약간 아이디오, 뭐 IW 이런 쪽 다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SHO라는 타이틀로 많이 이제 그 코인 공모를 했었죠. 그래서 다오 메이커도 유명했었는데, 여기서도 진짜 수익된 게 많았죠. 제가 기억에 되게 남는 거는 그 앨리스 코인, 마이 네이버 앨리스인가, 그 코인이 되게 상승률이 좋았어가지고 많은 기억에 남는데, 다오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투자 다오죠. 투자 다오인데, 저는 투자 다오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관리만 잘한다면, 이제 가능성만 있다면 뭐 좀 한바탕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이제 해외에서 이슈가 조금 됐었던 게 뭐냐면은 GCR이라는 다오예요. 이거는 글로벌 코인 리서치라는 약간 그 투자 다오인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한 얘들이 좀 뭐 많이 괜찮고 상승률도 좋았었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수위 있죠. 요 수위 메이저 레이어 1, 요 친구를 갖다가 얘를 여기에서 투자를 좀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드 라운드인가요? 하여튼 시리즈 B 쪽에 투자를 시켜줘가지고 기업들이랑 진짜 좀 동등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편입을 시켜줬는데, 이게 하여튼 뭐 기준이 여러 가지 있었고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루트를 통해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도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좀 성장 가능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좀 위험하긴 하죠, 이런 애들은. 어쨌든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천천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애들이고, 밑에 있는 애들은 조금 별개다. 그리고 웹3 같은 경우도, 웹3도 되게 섹션이 많잖아요. 웹3도 엄청 뭐가 많은데, 뭐 스토리지 관련한 파일 이쪽도 좀 많이 떴었고, 제가 좀 추천드렸었던 거는 프로젝트 갤럭시. 프로젝트 갤럭시도 이번에 뭐 왔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다음 사이클에 조금 살짝 소액 매수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는 뭐 분부 FTT 말고는 좀 언급될 만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 특히나 여러분들 거래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큰 거래소 쓰고 싶지 작은 거래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 좀 승자 독식의 형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되게 큰 얘들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거래소 저기 되게 변방에 있는 얘인데 되게 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그 뇌피셜, 그러니까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투자를 많이 받고 성장세가 그 확실한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면 한데,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는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들 이제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그 파일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오면은 또 좋겠죠. 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시장이 죽어서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얘네들을 왜 써놨냐면 다음 사이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다 싶을 때 승률이 뭐 80% 90%라고 판단이 될 때 여기는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17년 아니다, 작년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루나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분부 이런 게 이런 게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를 때 마진 선물 이쪽 레버리지보다는 그 대출 플랫폼, 랜딩 플랫폼 플랫폼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더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는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좀 배워두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진짜 우리 5천으로 50억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뭐 양대 산맥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추가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게임이나 P2E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되, 내지는 게임사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서 자체로 들어오는 이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주로 많이 봐라.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 이런 애들이죠. 좀 그거랑은 좀 성격이 다른 느낌으로 이제 뭐 갈라의 그런 그 느낌을 따가지고 만들었던 친구들이 뭐 이스크라, 미리아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크라는 9월 말에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계산기를 대충 두들겨 봤거든요. 근데 이게 0.3달러에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개당. 근데 이스크라가 하루 채굴 예상이 100개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들겨 봤을 때 0.07 땡 정도면은 이거 노드 사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굴릴 생각하는 사람보다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짜게 줄 것 같아요. 0.04? 아니다, 3. 0.3에 상장하니까. 그래서 열토막 나면 조금씩 소액 매집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만약에 좀 요정도 가격을 언더로 언더입니다, 언더 내려가면은 좀 떨어졌네? 뭐 한 10만원 사볼까? 이렇게 들어갈 만한 코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미래아 같은 경우도 뭐 계산기 두들겨 볼 수 있는 좀 그런 숫자들이 나오면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GMT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주기가 다 해서 더 이상 뭐 좀 살리기가 어려운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진짜 UDC에서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갈라 같은 경우도 약간 에이다 느낌이 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뭐 에이프라든지 뭐 문버드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좀 그거랑 별개로 이제 코인화 시킨 NFT가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뭐 잘 가격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에이프 말고 나중에 다른 NFT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코인화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에이프에 좀 전선을 따라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채굴 관련해서는 뭐 할 말이 없네. 테마주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 이제 이더 W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올랐었다가 좀 진짜 많이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러는 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진짜 많이 저렴해졌다, 뭐 막말로 뭐 1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뭐 소액 조금 사볼만한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얘기 못했다. 요거 그 위에서 현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또 공부를 하냐면은 이런 애들이 다 제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고 망한 애들도 다 있고 좀 잘 안 된 애들 다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가격을 쳐봐요. 내지는 이제 뭐 뉴스를 본다든지 트위터에 쳐본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있으면 또 그게 공부할 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거 영상 준비하기 바로 한 5분 전에 현대가 생각이 나가지고 현대는 좀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결로 가려다가 좀 잘 안 된 케이스로 넣어야겠다 라고 해서 넣었는데 좀 궁금한 거예요. 현대가 어떻게 됐을지. 그래가지고 쳐봤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HDAC은 뭐 이미 라이즌 어디야 있을 텐데 라이즌이라고 안 뜨나요? 하여튼 지금 라이즌 코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톨로 코인이죠. 아톨로 코인, 라이즌 아톨로 코인.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빗썸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죽어가는 코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 약간 좀 뭔가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나중에 진짜 많이 떨어지면은 조금 사볼만하다. 뭐 10만원, 얘네들도 뭐 10만원. 그래서 조금 10만원 정도 빗썸에서 뭐 놀고 있는 돈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나중 사이클을 위해서 사볼만하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애들 진짜 뭐 특히 밑에 있는 애들 좀 거들떠 보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공부하시되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약간 좀 서비스 뽀찌 느낌으로 남는 돈들 갖다가 좀 투자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분명히 또 이제 사이클이 올 거예요. 진짜 무조건 올 건데 이제 그때 진짜 마지막 파도를 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놀 수 있잖아 우리. 아니 왜냐면은 UDC 갔는데 이제 우리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